30살 나이에 결혼을 했다. 10년을 사귄 남자와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한 지도 벌써 7년 차가 되어 간다. 올해 아들 한 명을 출산했고 지금은 6개월 아이 엄마다. 결혼 전에 생각한 결혼 생활은 신혼 생활에 대한 상상이 대부분이었다. 매일 만나는 남자친구와 한 집에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부푼 기대감은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렸다. 아이를 늦게 출산한 덕에 난 남편과 꽁냥꽁냥한 느낌의 신혼생활을 오래 즐겼지만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진정한 결혼생활의 묘미는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엄마가 된 결혼생활은 말 그대로 180도 바뀌어버린 생활의 연속이다. 느즈막하게 낮잠을 잤던 주말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새벽 6시 전에는 강제 기상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아침은 눈 뜨자마자 아이 분유를 주는 하루로 바뀌었다. 집안일을 하며 깨끗해진 집을 유지하길 좋아하던 라이프 스타일은 그냥 살기 위해 청소하는 전투력 가득한 여자로 바뀌어버렸다. 180도 바뀌어버린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생활이 마냥 별로라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참 결혼을 하기 전부터 난 당연히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질 거라고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일단 맞벌이 부부였던 나는 아이를 갖게 되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는 있을까? 일단 벌이가 반으로 줄어들 텐데 아이를 낳으면 비용은 더 들 테고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이 시작되니 결론은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안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30살에 결혼을 했지만 이래저래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서 30대 중반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또 하니 임신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었다. 난 그때 이미 35살. 산부인과에서 말하는 노산의 나이가 돼버렸고 아이를 갖는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어찌저찌 힘들게 아이를 가져서 36살의 나이에 출산을 했다. 너무나도 원했던 임신과 출산이었는데 또 막상 그 과정을 겪고 나니 내 몸과 정신이 많이 지쳐 있었다. 회복력이 너무 느리고 몸 전체가 안 아픈 곳이 없었다. 내 몸이 뭔가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낯선 느낌을 살면서 처음으로 겪었다. 와, 그 와중에 동시에 시작된 육아의 현장이란. 육아 경험이 1도 없었던 나는 내 생각보다 더욱더 뚝딱거리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아이와 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두려웠다. 하지만 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힘듦도 100일 정도가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다. 사람들이 말하는 100일의 기적은 아이의 통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최소 100일 정도는 돼야지만 내 몸도 나아지고 아이를 보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아이의 잠시간이 늘어나니 조금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울지마 빨리 미안해 미안해 잘했어 사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몸은 100% 회복되지 못했고 몸무게도 한 10kg 정도 남아있지만 이 모든 힘듦을 상쇄시켜줄 만큼 아이가 정말 예쁘다. 신생아 때보다도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더 예뻐진다. 뭔가 얘랑도 좀 정이 드는 느낌이랄까? 모성애라는 게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뭐이 선우야? 꽃게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맛있어 택배 아주 웃기. 아이를 낳기 전에는 쇼핑을 하면 보통 직접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서 구매를 했다. 물론 인터넷 쇼핑도 하긴 했는데 빈도수가 많지는 않았다. 아이를 낳고 난 지금은 99.9% 인터넷 쇼핑이다.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생필품, 아이용품 등등 모든 건 핸드폰 하나로 해결된다. 많긴 많네. 아이를 데리고 나 혼자 쇼핑을 나간다는 게 아직 엄두가 나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분의 컨디션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사치다. 뭐야 너무 크네? 쇼핑의 품목도 달라졌다. 그전에는 화장품, 옷, 액세서리, 신발 등등
나를 위한 나를 치장할 것들을 구매했다면 지금은 그 전에 사던 품목들은 아예 살 일이 없다. 현재 쇼핑의 주 종목은 아이 분유, 기저귀, 장난감 등등 아이에 대한 것들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엌 용품, 식자재 등등 집에서 필요한 물품들 그 다음 정도에 내게 되겠다. 잠옷과 속옷 정도 사는 것 같다. 요. 감사합니다요. 했어 선우야. 다 했지롱 엄마. 다 했어 선우야. 고마워 선우야. 하나 떠? 아이 잘했어. 엄마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 밥은 해먹을 시간이 없어도 아이 이유식은 꼬박꼬박 만들어 먹이고 있다. 물론 이 역시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고민 끝에 만들어 먹이는 걸 택했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은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있다. 왜 그래 이선우? 으이. 회사를 다닐 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무조건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면서 일을 시작했었다. 육아를 하고 있는 현재도 같은 마음이다. 커피를 마시며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보자 라는 스스로 정신무장을 하며 육아를 시작한다. 이유식을 만드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남편이 없으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가 자는 시간인데 이유식 마지막 단계에서 믹서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 이 작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3일에 한 번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지막에 남은 나의 체력과 집중력을 쥐어짜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 중 내 자신이 좀 멋있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다. 야 엄마 다. 엄마 진짜 다 했어. 나의 지인 누군가가 나에게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는 걸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이는 꼭 낳으라고 말을 해줄 것 같다. 지금 시대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에 오히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대답이 어려웠을 것 같다. 하지만 고민이 많았던 나도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이 아이가 내 인생에 나타남으로 인해 오히려 나를 붙돋아주는 느낌이 든다. 물론 고민했던 힘든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서 내 스스로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해지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이 결론적으로는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일이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